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요청인데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공식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제안을 하면서 방미가 성사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우리 산업부 안덕근 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될지 좀 봐야겠고요. 이게 미국이 그 5대 우선 협상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 인도, 또 일본, 호주, 영국, 한국 이렇게인데 일단 뭐 이 5손가락 안에 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애초에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중국이라고 모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맞불을 놓고 있고 중국의 기세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울 게 없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살짝은 좀 주춤하는 모습도 좀 읽혀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이 명시한 5개 우선 협상국이 5개 국가들 이 나라 상대로 해서 미국은 뭐 최선의 제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적절한 카드를 꺼내야 될 때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16일에 뭐 일본과 협상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로 가는데 이게 일본이 좀 생각보다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최대한 패키지로 다방면으로 접근해 보려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미국이 되레 급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살짝 엿보이고 있어서 우리까지 좀 서두르다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그 관세 협상을 최대한 협상을 하되 나머지는 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 사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방어를 하되 뭐 새롭게 어떤 것에 무리하게 낀다거나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속도를 맞춰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90일 정도 유예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 기간에 국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 양측 모두 좀 패키지 딜로 접근을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안에 방위비도 좀 두루두루 이렇게 포함을 하려고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와 방위비를 내주고 관세를 내리는 전략을 택할 것인가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이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방위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간에 나오는 관측들을 일단은 일축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그 최상목 부총리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막 한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보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트럼프의 표현 방식일 뿐이지 뭐 양보한 건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미국도 그 품목별 관세라고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각 나라마다 미국이 불리하다고 하는 규제라든가 그런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없애고 들어가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이 그 미국의 유전자 변형생물체 감자 위해성 검사라는 걸 할 때 그 적합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거는 이게 사실 감자만 이렇게 떼놓고 본 게 아니고 이런 관세 통상 대응 이런 것까지 고려한 접근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초에 트럼프가 그 원스톱 쇼핑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할 로드맵에는 이제 뭐 가스 그리고 원유, 농산물 구매 이런 것들을 미국산으로 늘리는 내용이라든가 또 한 축으로는 기존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 당초 계획이 10조 원이었는데 여기에 2조 원이 더 늘어서 12조 규모로 상당히 대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재해재난 그리고 통상 AI 등 그리고 민생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산불이 아무래도 상당히 피해가 네. 심각했기 때문에 재해재난 관련 예산이 한 3조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 재해재난 산불 쪽에 3조 원, 그 통상 대응 AI 분야에 4조 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자하는 거는요. 내용을 좀 보면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 대책비가 이게 5천억 원 정도였는데 2배 이상 확대를 하게 됩니다. 또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 또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산불이나 이제 여름철에 폭우, 태풍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대형급 산림 헬기를 도입하고 AI 감시 카메라, 드론 등을 추가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앞서 대담에서 나눴던 시급한 주제 바로 통상환경 대응입니다. 우리 기업 피해를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담겼고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 GPU 등을 대량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돈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상 대응 AI 분야에 4조 원 들어갑니다. 그 관세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자금난 해소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수출 보증 이런 식으로 정책 자금을 25조 원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한 인프라, 또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요.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의 숫자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은 33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 아마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예산도 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걸 신설을 하는데요. 이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하고 그 보험료 납부 같은 거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이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생 페이백 사업이라는 것도 추진하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저소득층 청년이나 대학생, 최저 신용자 같은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최상목 부총리는 이 추경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좀 시급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그러려면 이제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추경 내용은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고요. 시급성을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도 최소한 이제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용인 평택 같은 그 메가 클러스터에는요, 그 송전 선로를 지하에 매립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수인데 이 지중화 작업 비용에 드는 것 중에서 기업이 부담할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실제 지원 여부라든가 시점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태고요. 또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라면 전력 용수라든가 이런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도 최대 그 원래 500억 원이었는데 1,0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